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 이슈들하고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애경케미칼 이슈가 될 때마다 영상으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시황, 뉴스, 이슈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또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따로 뽑아서 관심 종목으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난 9월 29일에 올려드렸던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 되겠고, 그때 보면 9월 29일이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래서 1765원까지 상승한 가운데 기준가 대비 약 20% 이상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이 공부방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된 종목들만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또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이 10월 14일에 올려드렸던 엔캠이라는 종목인데, 10월 14일이면 요 날이거든요. 이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이후에 10만원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30%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왔죠. 아마 이 종목은 쉬었다 간 것이 아니라 곧바로 상승 파동이 나왔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날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부방에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만 따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공부방이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리서치 공부방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뜨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는데 간단하게 작성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무료 입장하기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애경케미칼이 1.8%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한 30만 주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까지 함께 붙어준다면 훨씬 더 좋은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붙고 있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 역시나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난 10월 30일부터 현재까지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개인들은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들이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연기금 쪽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일부 또 매도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매수도 매도도 뭐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의미 있는 매수 매도는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데, 여기서 연기금까지 또 매수에 같이 가담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지난 이제 10월 30일 이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주가를 꾸준히 매집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팔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현재 주가 이상으로 뭔가를 더 기대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주가는 10월 30일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주가가 이 과정에서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다 보니까 그 흐름들 속에서 심리가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떨어지니까 매도하고 그 물량들이 외국인들이 싹 받아서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죠. 주가는 제자리인데 이 과정 속에서 개인들은 팔았고 외국인들은 모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심리를 자극을 해서 이제 매수나 매도를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은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봉상 흐름들을 보게 되면 주가는 전체적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박스권 관점으로 보면 하단 10,000원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상단 13,000원대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의 기회로 단기적으로는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박스권 안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이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매집봉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4월달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어떤
어떤 이슈가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가파른 상승 흐름들을 보였죠. 사실 애경케미칼의 시가총액이 5천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다 보니까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애경케미칼은 아시다시피 지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슈가 더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슈라고 한다면 크게 보면 2차 전지고 그 속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본다면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나트륨 배터리 이쪽에 어떤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결국에는 주가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위해서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각이 돼야 되고 그 이슈에 시장이 주목하면서 수급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운데 급등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이런 흐름들도 다 보면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강한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됐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지금보다도 더 탄력적이고 강한 모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그 차원에서 보면 이제 애경케미칼이 이번 11월 달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 항상 말씀드리는 나트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하드카본 음극재 업그레이드 버전의 양산이 11월 달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사나 내용들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되고 그 기사화된 뉴스나 이런 것들이 특징주 뉴스로 전해지게 된다면 주가나 이런 것들이 단번에 뭐 한 20% 이상의 급등을 보이는 이슈, 모멘텀 재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재로서는 차분히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12월에는 KTL이 나트륨 배터리 양산을 본격화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나 일정 속에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 갈 수 있는 일정이나 이슈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슈나 일정들을 차분히 소화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시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차분히 좀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탄산 리튬 가격 동향도 좀 체크해 보면 오늘은 좀 소폭 하락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급등한 이후로는 살짝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지난 8월 달에 찍었던 톤당 9만 위안을 돌파하게 된다면 향후 뭐 10만 위안, 11만 위안까지 추가적으로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국내에서 또 부각이 될 수 있죠. 그 가운데 또 애경케미칼도 2차 전지의 강세 속에서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탄산 리튬 가격의 동향도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살짝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11월 12일 아침 9시에 나온 기사인데 LFP보다 저렴한 배터리 만든다. SIB로 한국 자존심 회복할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기사 내용이 크게 예전에 나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국내 증시에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기사들이 반복적이고 다수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기사가 그렇게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한두 개 정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이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기사들이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슈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에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수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지만 향후에 이 나트륨 배터리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주목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폭발적인 어떤 시세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고 가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전기차 수요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지만 반대로 ESS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최근에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도 전기차 수요보다는 ES 수요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인데, 그 ESS 분야에서 이 나트륨 배터리가 상당한 어떠한 역할을 장기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도 쭉 보면 최근에 LG화학이 중국 신욱하고 소듐 이온 배터리 양음극재 공동 개발하는 협약 체결했다라는 이슈들 얼마 전에 전해드렸고요. 또 국내에서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 역시 충북 오창 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LFP급 에너지 밀도 구현을 목표로 소듐 이온 배터리 양극재 개발을 진행해 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산업부에 소듐 이온 배터리의 양극재 개발 과제 주관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이 만들고요. 음극재는 애경케미칼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이 산업부의 소듐 이온 배터리 주관사로 들어가 있는데, 애경케미칼도 음극재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산업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내 배터리 셀사도 소듐 이온 배터리 개발에 나섰다라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 이전 출시를 목표로 전기차 시장 타깃 제품을 개발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삼성 SDI하고 SK온 역시 연구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셀 기업들도 이 나트륨 배터리 연구 개발이나 상용화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 크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소 현재로서는 미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나트륨 배터리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원전이거든요. 근데 이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사실 이번 이 산업의 대표적인 어떤 수혜주로 분류가 되기 전에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되게 답답하게 흘러갔어요. 이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박스권이었거든요. 위로는 한 2만 1,000원 요 정도였고, 아래로는 한 15,000원 사이. 여기서 수년간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산업이 확장되면서 거기에 원전이 핵심 인프라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박스권 돌파하고 조정받았다가 이런 폭발적인 시세가 단 1년 만에, 1년도 안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돌파만 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이 안에서 응축됐던 힘이 폭발하면서 이런 어떤 거대한 시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결국에는 이 13,000원대 이상으로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폭발적인 시세나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결국에 이 박스권 안에 갇혀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들고 가야 되는 구간이냐 아니면 팔아야 되는 구간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들고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올라간다면 요 13,000원 부근, 이 구간에서 매도를 조금 고민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좀 들고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높은 가격에 물려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죠. 밑에서 사서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위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저는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좀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추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요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에 링크 클릭해 보시면 리서치 공부방 설문조사 창이 나와요. 요걸 쭉 내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진단 종목이라고 해서 종목명하고 평균 단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한번 다음번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시점에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영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는 거고요. 그냥 이제 가는데,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또는 추매를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요 설문조사창 하단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요, 단가랑 종목명이나 이런 것들 해서 남겨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좀 풀어가면 좋을지 한번 영상으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1월 기대할 만한 이슈나 이런 것들 대기를 하고 있고, 이 이슈가 있을 때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니까 아직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뭐 크게 상승이 없다. 라고 해서 실망할 거 없이 11월, 12월 이슈 속에서 주가가 또 장대 양봉을 뽑을 만한 그런 일정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차분히 소화하시면서 또 기다리시면서 또 지금의 어떤 지지부진함을 또 이겨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 주가의 흐름들 같이 좀 살펴봤고요.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있으면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리서치 공부방 이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무료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